네, 안녕하세요. 에코500 해설강입니다. 18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좀 길긴 한데요.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은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일단 컨티뉴 도플러를 사용한 상태에서 에올틱 리거이테이션과 그리고 이제 마이트랄 스테노시스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찾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연속파 도플러를 사용했을 때 어떤 기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면 좋을지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A번이고요. 내용을 살펴보면 디아스톨릭 플로우 패턴이 보시면은 시작하다는 뜻이거든요. 시작, 전에 마이트랄 밸브가 열리기 전에 디아스톨릭 플로우가 시작이 되었다면 이것은 에이올틱 역류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 기준이 되는 시점은 마이트랄 밸브가 열리기 전이냐, 그 다음은 열리고 난 다음이냐,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지금 자체가 설명하는 내용이 간단하게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에이올타가 있고, 이쪽에 마이트랄 밸브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에이올틱에서 생기는 역류 같은 경우는 에이올틱 밸브가 닫히는 순간 이런 식으로 반대로 뿜어져 나오게 되겠죠. 보시면은 만약에 마이트랄 밸브가 문이 열려진 다음에 검출된 신호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유입되는 신호와 같이 혼동되기 때문에 아마 좀 정확한 신호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마이트랄 밸브가 열리기 직전에 들어오는 어떤 플로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에올틱 리거이테이션을 볼 수 있다. 이런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문제 자체가 어떤 일반적인 좀 형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물어보고자 하는 포인트 같은 경우는 마이트랄 밸브의 어떤 열리는 타이밍에 대해서 이 전반적인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검출된 신호는 좀 혼동될 수가 있겠죠. 두 가지의 차이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C번 같은 경우 보시면 도플러 플로우를 측정을 할 때 마이트랄 스테노시스 같은 경우는 라미나 플로우가 측정이 되고, 반면에 에이올틱 리거지테이션은 터뷸런스가 측정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역류의 정도나 협착의 정도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좁아진 부분이 많이 좁아진 상태가 심각하다면 마찬가지로 터뷸런스 플로우가 검출이 될 수 있고요. 이거는 좀 심각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가지고 좀 구분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번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없다는 보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정답에 가까운 부분은 A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82번 같은 경우는 에올틱 역류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금 보시면 칼라 플로우를 사용했다고 되어져 있네요. 도플러를 어떤 걸 사용했는지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펄스를 사용했는지 아니면 컨티뉴를 사용했는지, 지금은 칼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제 칼라 플로우에 대해서 좀 그림을 그리시고 문제를 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칼라 플로우 도플러를 사용한 어떤 방법 중에서 연관이 없는 것을 찾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요지 같은 경우는 이제 칼라 플로우를 사용했을 때 조금 더 좀 정확한 값을 찾을 수 있는 것을 물어보는 건데요. 따라서 해당되지 않는 거니까 뭔가 좀 정량적인 측정이 관련이 없는 그런 보기를 찾는 겁니다. 먼저 A번 보시면 측정을 하게 되는데, 에이올틱 역류를 측정을 할 때 Z 엘리어싱, 에리어 정도만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서나 롱 뷰에서 대략적으로 좀 그림을 그려볼게요. 롱 뷰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역류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역류가 나오게 되죠. 칼라 플로우를 띄워서 이 넘어가는 에리어 정도만 평가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지만 어떤 정확한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좀 정량적인 칼라 플로우 도플러 방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정답은 A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두 가지를 좀 비교하는 겁니다. 에올틱 역류되는 Z의 위드스와 그리고 레프트 벤트리클 아웃플로우 트랙의 위드스를 어떤 B를 측정을 해서 값을 매기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마찬가지로 좀 정량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겠고요. 어떤 B를 통해서
값이 나오는 방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베나 컨트랙터인데요. 베나 컨트랙터는 역류가 시작되는 부분 중에서 가장 목이 좁은 부분이죠. 따라서 이 목이 좁은 부분에 어떤 거리를 측정함으로써 이 거리가 점점 넓어진다면 아무래도 역류가 되는 범위가 더 넓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A번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B, C, D번에 해당되는 다른 슬라이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몇 가지 파라미터가 조금 더 추가가 되게 되는데요.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역류 Z의 위드스와 LVOT 위드스를 서로 B를 매겨서 이런 식으로 값을 매기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대략적인 값 정도만 익히시면 될 것 같고요. 봤을 때 역류되는 위드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 있는 퍼센테이지가 올라가게 되겠죠. 따라서 이 두 가지에 만약 B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면 아마도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역류의 심각도가 높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을 예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마찬가지고요. Z의 에리어를 각각의 B를 통해서 만들어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점차 값이 상승할수록 역류의 심각도가 올라가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가장 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베나 컨트랙터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좀 심각한 상태 정도를 기억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0.6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수치가 나오는 방법이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디센딩 에올타에서 생기는 역전 현상인데요. 단순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에올타를 통해서 혈액이 이제 디센딩 에올타 내려가게 되고 전신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만약에 역류 현상이 생기게 되면 일부가 되돌아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혈액이 갔다가 되돌아오는 그 포인트에서 여러가지 변화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줘야 되는데 AR의 흔적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역전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행대동맥에서 보이는 혈류의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부분들은 에올틱 리거리테이션과 연관이 있는 복이다 라고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혈액이 다 넘어가야 되는데 일부가 되돌아오니까 그 흔적들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하고요. 바로 다음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이제 디아스톨릭 중간에라는 표현이 있네요. 이제 이완기 중간에 보여지는 어떤 역전 현상이 있게 되는데요. 방금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이제 동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디센딩 솔라식에서 어브도멘 아테리까지 나가는 부분들에 생기는 역전 현상과 이제 관련이 없는 것을 찾는 거네요. 따라서 어떤 에올타의 흐름에서 이 부분들이 반대로 새 나가는 첫 번째로는 AR이 대표적이죠.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이었고요. 또는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풀모나리 쪽이라든지 어쨌든 에올타로 쭉 가야 되는 혈액들이 다른 쪽으로 새 나가는 어떤 질병들이 해당되는 항목일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과 관계없는 것을 찾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정답은 B번으로 볼 수 있겠고요. 다음 마이트랄 역류 같은 경우는 에올타로 직접적으로 아직 가기 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A번은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C번과 D번, PDA. C번은 보시면 동맥관 개존증이죠. 그리고 D번은 에올타와 풀모나리가 연결되어 있는 두 가지 다 선천적인 어떤 기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에올타로 쭉 넘어가야 되는 혈류의 일부가 다른 풀모나리 쪽과 연결돼서 이제 따로 새나갈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C번과 D번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뒤에 나오는 또 컨제니탈 파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룰 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요지는 에올타로 혈액이 잘 넘어갔다가 역전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뭔가 100%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들을 잘 찾아내시면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18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 보시면 여기가 포인트인데요. 정량적인 어떤 측정을 물어봤어요. 정량적인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확한 수치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치에 어떤 신뢰도가 있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봤을 때 에올틱 역류가 있을 때 좀 심각한 상태네요. 어떤 정량적인 측정을 통해서 평가를 내려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관련이 없는 것을 찾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봤을 때 볼륨이 나오고 프랙션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오리피스 이런 식으로 정확한 구역에 나오는 BCD번은 정량적인 부분과 연관이 있는 부분들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표현들 암기를 좀 해두시고요. A번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다뤄지긴 하는데 정량적인 측정으로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피크 벨로시티, 최고 속도를 측정하는 것은 물론 이 자체만 가지고는 수치가 나오긴 하지만 이것으로 어떤 정량적인 평가는 좀 어렵다라는 것이죠. 따로 좀 그림을 그려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피크 벨로시티를 측정하게 되는 어떤 기본적인 포인트인데요. 이쪽에 어떤 관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두 가지의 압력이 있습니다. 보통 P1과 P2의 어떤 압력 차이를 나타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쪽에 속도를 재서 이 속도를 4V 제곱이라는 공식에 넣어서 이제 압력을 구하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 있는 속도는 어떤 심각한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원래 기본적인 개념은 양쪽 두 가지에 있는 압력의 차이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압력차를 대변해주는 어떤 속도의 값이기 때문에 이 값만 가지고는 어떤 정확한 정량적인 측정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임상적으로 여기 있는 속도가 높게 측정이 되면 당연히 어떤 심각도를 예측해 볼 수는 있지만 문제에서 물어보는 정량적인 측정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정량적인 값 두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역류 볼륨이라고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볼륨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한 50 정도가 넘어가면 좀 심각하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효구 역류 면적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적어 나가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가장 좀 심각한 상태의 값 정도만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 살펴봤고요.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게 displacement라는 표현이 있죠. 살짝 이동했다라는 표현인데 에올틱에 있는 리플렛이 이제 레프트 벤트리클 아웃플로우 트랙에서 이제 관찰되는 부분이 살짝 위치가 좀 이동이 됐다라는 표현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마이트랄 밸브 프롤랩스 때 기억나시겠지만 정상적인 상태에서 살짝 순간적으로 일탈하는 어떤 상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문맥의 구조상 에올틱 밸브 리플렛 자체가 순간적으로 이동했다. 어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정답은 프롤랩스와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 보시면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파라스터널 롱 뷰에서 관찰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도 경식도 초음파에서 조금 더 잘 관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순간에 어떤 편의가 관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에올틱 밸브에도 어떤 프롤랩스가 존재한다. 이전 기본적인 개념 정도만 잘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 에올틱 밸브 프롤랩스가 있는 경우에는 이 자체만 물어보는 내용보다는 또 같이 동반되는 기형에 대해서 동시에 다뤄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마이트랄 밸브에 프롤랩스가 있을 때 같이 동반되는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바이커스피드, 에올틱 밸브가 원래는 3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2개밖에 없는 이런 바이커스피드가 있을 때 프롤랩스가 동반될 수 있다. 또 다음으로는 VSD, 벤트리큘라 septal defect, 어떤 선천성인 기형이죠. 선천성인 기형이 있을 때 마찬가지로 동반이 될 수 있고요. 마찬가지 에올틱 루트 딜라테이션이 있을 때 프롤랩스 형태가 같이 동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기본 개념과 함께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보기들도 같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